안녕하세요. 김영철 약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펜벤다졸 동물구충제가 최선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암과 연관되는 기생충, 그 구제에 과연 동물구충제를 쓰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암과 기생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홀다클락 박사님이 이 주제에 대해 저술한 책으로 국내에 번역된 책은 암, 낫고 말고와 병을 넘어서라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암, 낫고 말고가 암의 원인과 치료법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면 병을 넘어서라는 책은 기생충과 독소가 원인이 되는 좀 더 다양한 질병 전반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책 중에서 암, 낫고 말고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암, 낫고 말고는 절판되었지만 주로 암과 기생충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고요. 책 표지에 보면 암은 기생충을 잡으면 낫습니다. 모든 암의 원인과 정확한 암 치료법 공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책 서문에는 나는 어떤 암이든 모든 암은 한 마리의 기생충에서 비롯된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다. 나는 나의 발견을 책으로 출간하기 전에 1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완치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목표가 3년 만에 달성되어 책을 내게 되었다 하네요. 참고로 이분이 이야기하던 암은 그 당시 본인이 만들어 사용하던 파동 측정기에서 측정되던 암이므로 현대의학적으로 진단받는 암과는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괴리로 인하여 이분의 이론이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내용을 보자면 측정 방법의 신뢰성과 상관없이 이분을 찾아와 상담하는 분들의 암 유사 증상들이 이분이 제공해주는 생약들로 개선된 것은 확실하네요. 저는 여기서 홀다클락 박사의 이론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기보다 암을 예방하고자 할 때 실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생충을 박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홀다클락 박사님은 모든 암은 장흡충이라는 한 가지의 흡혈 기생충과 연관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기생충과는 다르게 이 장흡충이 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토포스포타이로신이라는 성장인자를 생성하는데요. 그때부터 암세포가 성장하기 시작한다고요. 즉, 그 성장인자가 인체 주변 세포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기생충 주위의 인체 세포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종양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종양은 양성이 될 수도 있고 악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번 이론에서는 모든 종양들이 이 기생충의 영향을 받고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기생충 구제였는데요. 천연 생약 성분인 흑호도액과 정향, 쑥으로 구충제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장흡충 기생충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고 인체에 번식하던 120여 가지의 모든 기생충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생약이 먹는 방법이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장로수를 해결할 수 없어 재발이 쉽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에너젠 요법 학회에서는 이 문제를 파동 에너지를 활용한 액상차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홀다클락 박사님은 암, 낫고 말고 책에서 이 생약으로 기생충을 구제함으로써 몸 안에서 생성되던 성장인자 생산이 멈추어 종양 성장이 멈추게 된 100여 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요. 그에 대해서 홀다클락 박사님은 우리 몸에 서식하는 기생충 안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파동 에너지 요법을 하다 보면 기생충이 죽으면서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나 세균이 튀어나와 새로운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체험으로 위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홀다클락 박사님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바이러스도 꼽고 있는데요. 기생충을 박멸하면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퇴치가 되므로 암을 예방하는 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생충과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기생충 전문가인 홀다 클락 박사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회충, 요충, 십이장충, 디스토마 이외에도 기생충의 종류는 12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암을 일으키는 기생충으로는 피를 빨아먹는 장흡충을 꼽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의 초점을 장흡충으로 좁혀서 이 기생충이 어떤 경로로 인체에 들어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흡충은 목장 풀밭의 달팽이에 기생하는데 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 소의 살 속에 기생하게 됩니다. 이 흡혈충이 알을 낳아서 그 기생충 알이 박혀있는 소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생충 알은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으므로 소고기를 푹 익히지 않는 한 죽지 않습니다. 소고기 육회나 스테이크, 불고기, 갈비, 샤브샤브 요리에서는 기생충 알이 죽지 않고요. 곰탕, 설렁탕처럼 푹 익혀야 위험이 덜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난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된다 해도 다행히 건강한 사람이라면 변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거나 장에만 서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소장의 점막에 작은 구멍이나 상처가 나 있는 장누수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충난이 소장의 점막에 난 구멍을 통해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고요. 우리 몸의 어느 부위인가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는 독소 성분이 있으면 장흡충의 알을 녹이게 됩니다. 알은 거기서 안착을 하고 성충으로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몸의 피를 빨아먹게 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인 혈어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생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홀다 클락 박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 기생충을 제거할 것. 2. 프로필 알코올이 인체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3. 몸에서 금속이나 일반 독소를 제거할 것. 첫 번째 기생충 제거법은 지금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인체 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품이나 생활용품들이 거의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 몸에서 금속과 일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송약사의 아프지마 동영상에서 헤르페스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세 가지 주제와 연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위에서 소개한 홀다 클락 박사님의 책을 참고하시고 저는 여기에 네 번째 요인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생충의 인체 내 감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항목인데요. 바로 4. 장누수 개선입니다. 그 당시는 진단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장누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홀다 클락 박사 책에서도 소장에 상처가 있으면 기생충 알이 침범한다 라고만 적어 놓았는데요. 장누수가 그 상처에 해당되고요. 기생충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장에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전신적으로 감염이 되는 원인은 이 장누수 때문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새는장 증후군이라도 하는데 간단히 줄여서 장누수라고도 말합니다. 이 장누수는 요즘도 모르는 분이 많고 진단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요즘 기능의학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로 진단이 가능해져서 예전보다는 장누수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장누수 증후군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누수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곰팡이균이고요.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쉬운 음식은 치즈, 견과류 등도 있지만 한국인이 즐겨 먹는 발효 음식과 고춧가루가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된장, 고추장, 간장, 여러 가지 젓갈 같은 발효 음식의 경우는 발효 과정에서, 고추 같은 경우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곰팡이가 핀 고추를 골라내지 않고 고춧가루를 만들면 곰팡이균이 고춧가루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춧가루 음식이 장누수를 퍼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장누수 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고 호소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증상이 있어도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현실이고요. 장누수를 개선하려면 곰팡이균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곰팡이균은 항생제라든지 일반적인 약제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장누수를 일으키는 곰팡이균에 대해서 또 흡혈기생충에 대해서도 저희 에너젠 요법 학회에서는 파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다음 포털에 개설되어 있는 에너젠 공부방 카페에 가입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 펜펜다질과 연관되어 암에 동물 구충제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접하면서 홀다클락 박사님의 암과 기생충 이론이 생각났고요. 그분의 기생충 이론을 조명해 보면서 기생충이 감염되는 원인, 경로, 예방법까지 두 편의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